네, ETF Now. 오늘은 이 분명한 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곤 있지만 아직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 비트코인 ETF 분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예. 네, 최근 몇 년간 이 비트코인이 이 다른 투자 자산보다 압도적으로 좀 성과가 높았다 그러던데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예,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대략 한 최근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900%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900%니까 대략 5년 동안 10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동안 같고요. 뭐 했나 모르겠어요, 진짜. 네. 뭐 물론 과거 성과이긴 합니다. 예. 그 같은 기간, 그러니까 최근 똑같이 5년 동안 5년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략 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기간이 될 텐데 네.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가 100%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가격이 올랐고 미국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빠졌고 대표적인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에 120% 정도니까 마찬가지로 2배 정도 올랐고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크긴 했지만 최근 5년으로 놓고 보면 70%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 최근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주요국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흐름이 점점 더 좀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 옵션 한도를 10배 확대하는 방안 승인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 것 같고 관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포함해서 과거에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투자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약간 투기성이 높은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인식이 상당히 바뀌고 있고 이미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주 예전에 한 7년, 8년 전에 리플, 지금은 XRP라고 하는 이 예. 코인을 아주 상당히 쉽게 손가락 움직임으로 송금이나 이체 같은 걸 하는 걸 봤었는데 네. 특히 저희가 외환 거래나 국제 거래, 나라 간의 송금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직까지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편리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투자 대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제 생활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스탠다드 차트 전망들도 많이 있는데 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2,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3년 이후에 2조 달러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던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전망이나 자산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좀 가능성 높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 ETF들 보면 기반으로 삼는 자산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던데 상품이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좀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가 허가가 돼서 상장이 된 게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지금 1년 반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이 그 허가가 된 지 지난 거고요. 국내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 비트코인 ETF나 이런 상품 출시가 법적으로 그렇죠.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금이 이더리움 ETF를 더 많이 쫓아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비트코인보다. 최근에 약간 저희 주식의 캐치업 수요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금 유입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그간 미국의 코인 현물 ETF들 보면은 진짜 수익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정작 우리 서학개미들은 진짜 막상 이 현물이 막혀 있어가지고 투자도 아예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 이 제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시장 법에 그 ETF의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연히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가 국내에서는 또 막혀 있고 네. 미국에 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은 또 국내에서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연초에 기사 같은 걸로 좀 저도 뻥 대신 봤었던 가구를 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7월 말에 6월 말에 죄송합니다. 6월 말에 이제 민주당에서 요 자본시장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통과가 국회에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실무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시기를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ETF 상품들이 상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올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쯤에는 내년 정도에는 그런 상품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준비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셨고, 네. 그리고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 작년 1월에 허가가 나오고 바로 동시에 10개 정도 상품이 동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 개정이 되고,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허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런 상품 같은 부분들의 출시는 조금 빨리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투자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ETF라는 건 기초자산을 어떻게 보면 싸고 있는 포장지 같은 개념이고, 예.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뭐 실제로 더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는 대상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자산들보다 과거에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던 부분 같은 점들은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약간 데이터를 정리해 봤을 때 조금 의외였던 점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과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산 간의 수익률 상관계수 같은 부분들을 보면 장기간 동안에는 의외로 비트코인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지수의 수익률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던 부분이 예.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약간 의외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나 작년 이후에는 또 최근엔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최근 1, 2년 동안에는 또 S&P 500 지수하고 비트코인 간의 상관계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가격 변동이 좀 커질 수도 있는, 지금 ETF 상품 출시는 안 된 네. 상황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석님, 사실 가상자산을 우리가 어떤 팩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가상자산은 뭘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보통 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이제 가상자산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글로벌 하시게- 유동성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ETF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중에 ETF 상품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ETF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ETF 같은 부분들이 뭐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같은 여러 가지 좀 큰 자산군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산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뭐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나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일정 부분, 저는 뭐 5%나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정 부분들을 좀 투자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대상 중에 하나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